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.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전에는 발부를 안 했었거든요, 법원이. 뭘 보고 있다는 얘기일까요? 결국 이제 그 세 차례 영장 청구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영장 청구 당시에는 아마 그 범위가 너무 그 포괄적이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. 어쨌든 이번에는 상당히 그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네. 두 번째는 그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조국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작동을 됐기 때문에 네. 발부되지 않았던 계좌 추적에 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이제 해봄직하는 것인데요. 네. 결국 그 혐의 자체는 WFM에 대한 차명 주식 보유를 정경심 교수가 한 정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12억 원어치 주식 샀다는 거였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12만 주죠. 12만 주인데 12만 그 주. 6억 원인데 2억 4천만 원을 싸게 샀는데 그게 이제 2018년 1월경인데 조국 장관의 계좌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분명히 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안 상태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혐의가 분명히 그 있는 것이고요. 네. 또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또 뇌물죄 정황으로 또 진화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세 차례 기각됐던 영장이 발부된 점은 네.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할 중요한 요소다 생각이 됩니다. 그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. 이게 사실 계좌 추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. 어쨌든 영장은 그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계좌라든지 뭐 본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 수사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의 칼끝은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. 네. 일단은 조 전 장관이 과연 이 펀드에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가와 관련을 해서 이제 이체 내역이 있고 네. 그리고 또 그 블라인드 펀드라는 그 펀드 보고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정황도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과연 얼마큼 깊숙이 개입되어 있느냐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필요하기는 합니다. 그리고 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그 딸의 인턴 증명서 부분도 네.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실은 고등학생에게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발급된 것이 과연 조 전 장관의 딸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발급된 적이 없이 어떤 착오로 인해서 혹은 네. 고의적인 위조 행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실과 그다음에 네. 또 개인 사무실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. 그래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 사안인 것만큼 수사를 통해서 뭐 옳고 그름 그리고 또 얼마큼 개입되는지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. 조국 장관을 언제 부를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관심사인데 네.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가 이제 조금씩 그 거부를 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네. 또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건 물론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은 안 됐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 다 그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부르지 않을까? 오히려 그래서 소환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도 있던데 어떻게 네. 보세요?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들고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쉽사리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점은 이게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. 오래 네. 지나서 물론 뭐 정경심 교수의 두달 출석 거부 뭐 넘었습니다. 이런 것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워낙 국민적인 그 분열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속전속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너무 좀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. 그래서 그 조범동 씨 따로, 뭐 정경심 교수 따로, 그리고 재판 때는 제대로 기록 공개도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약간 그 검찰의 그 수사 일정이 좀 더 기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되도록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좀 재빨리 그리고 또 정확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지금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모양이죠. 네, 그 어제 그 오전 그 자택에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그 가족이 이 발견을 해서 119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.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이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네. 구체적인 내용은
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인 것인데요. 그 아무래도 개인의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상황 또는 언론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극단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죠.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최근에 거취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아까 언론에 뭐 공개된 자신의 모습 얘기하셨습니다만 좀 네네.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. 네, 운전기사와 임직원 등한테 이게 심한 녹음을 한 그런 이제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사퇴 압박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. 뭐 깊이 뉘우친다. 이제 이런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, 네. 그래서 금투협이 그 임시 이사회를 이제 급히 열어가지고요. 근데 거기서 논의된 결과 그냥 계속해서 직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됐고, 네. 이제 그래서 연내에 이 쇄신안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네.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커다란 중압감과 사회적 논란을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 거취도 안정이 됐고 쇄신안 발표하겠다고 의지까지 밝혔는데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지금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 그 산자부 공무원 출신이고요. 키움증권 대표도 해서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. 네, 그 나름대로 뭐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 공직에 이제 기술고시로 입문을 해서 산업통상부에 그 20년 이상 이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또 그 대통령 인수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네. 당시에 그 참여도 그 했었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벤처 붐을 그 타고 자신이 아무래도 그 기술직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그 있으니까 이를테면 다우실리콘 사장 등을 이제 그 역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는 이제 그 2000년부터 2009년부터 9년간 사장직을 이제 역임을 하다가 네. 2018년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장직을 이제 맡은 이런 그 상황인 것인데요. 그때 지지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50% 그렇습니다. 넘게. 네, 또 지인의 그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막말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분이 아닌데 무엇인가 이를테면 음주라든가 감정적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것에 실력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네.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. 네, 어쨌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,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